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 카페 카피지기 이종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가 나자마자 하루 지나서 오늘에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자격. 지원 자격이 뭔지. 특히나 과거의 창업 이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내세웠는지.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확인하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제 메인 팁이겠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날짜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넷의 메일 레터로는 1월 30일 날로 그 메일이 오면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실제 공고일은 1월 31일자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일반 분야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 분야가 있으니까는 특수 분야? 특별 분야? 이런 게 있겠죠. 그거는 공고가 나면 그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반 분야를 볼게요. 일본 분야라 할지라도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 아이템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고객과 시장에서 이러한 제품의 수용성이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검증되고 설명이 가능한 아이템들을 들고 오셔야 심사위원들이 선발을 해주실 거지.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해서 이거 예비 창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경쟁률이 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디어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예비 창업 패키지 전담 멘토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를 모두 보건데 점점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해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준비해갖고 오는지는 심사평가 방식에서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서도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설프니 아이템 하나 들고 오는 걸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경쟁자들 경쟁률 높여주느라고 참여하는데 의의두지 마시고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예비 창업 패키지, 우리 예창패라고 많이 줄여서 하는데, 예창패가 선정이 되면요, 사업자금하고 교육,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멘토링은, 전담 멘토링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필요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정을 해서 멘토링 받는 방식 다 가능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담 멘토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창업자분들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어제도 세 팀 정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혹은 보통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니까 한 2주 정도 진행돼서 저하고 얘기를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런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금도 여러분들이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하지만 이 교육보다도 이 멘토링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창업자분들은 대부분 사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은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해낼 때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것인지 잘 모르세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사업의 경험이 있고 한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교육은 한두 시간 직체 교육이니까 1대1로 맞추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금 외에는 정말 멘토링이 여러분한테는 주옥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 번 제 2019년도에 제가 창업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2019년도에, 그 작년이죠.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일 때는, 청년들일 때는 사업의 경험이 아예 없어야 된다. 즉, 사업자 등록증을 낸 이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중장년인 경우에는 사업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공고일 현재 1월 31일 현재 사업자를 갖고 있지 않으면 돼요. 즉 사업자 등록증에 없으면 되는 겁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에서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현재 일반 분야로 지원하실 분들은 이미 늦었죠. 1월 31일 기준인데. 근데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중장년 같은 경우가, 사업자 등록을 과거에 했었어도, 공고일 현재 사업자가 없었으면 예창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청년들하고 중장년의 구분 없이 다 통합이 될 거다. 통합이 되면 청년 창업자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만 하면, 그러니까 몇 번을 과거에 창업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어도 상관없다. 이것이 생길 확률이 있으니 확인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하게 과거에 사업자 등록 이력이 있었어도 공고일 현재만 사업자 등록에 없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2019년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요. 제 온라인 강의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제 조언을 받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다 폐업 처리했겠죠. 개인 사업자들은 그냥 세무서 가면 바로 해주니까. 법인에 계신 분들은 대표이사에서 명의를 뺐겠죠. 저한테 그 유료로 멘토링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번 달 초에, 1월 달 초에. 그분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이사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행했으면 이 자격이 획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분, 미리 저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던가, 아니면 저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유튜브를 들었던가, 아니면 저하고 한 번이라도 자문을 받았던가 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만나셨던 분들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데가 없었으니까. 그건 뭐 운이니까 그냥 운을 탓하시고요. 일단 저를 알아두는 게 그만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별거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과거나 현재를 보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은 하거든요. 그게 맞을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70, 8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만 없으면 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근데 폐업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셨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셨어. 그쵸? 그런 분들은 그 폐업했던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이종 업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매칭 플랫폼 서비스를 했어요. 그거를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동종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사업자를 갖고 계셨으면 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고 과거에 신청했던 거에 번호 4자리하고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지원해서 신청돼서 선발될 수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평가받아서 선정이 되셨는데 이거 검토해서 이거랑 과거에 있었던 업종하고 동종 업종이라고 판별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예창패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요 신청 자격이.
이 신청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나이가 없으니까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한 번 해보셨던 분, 두 번 해보셨던 분들도 사업자 등록증이 현재 없다 신 분들도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알고 계셨던 분은 미리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죠? 안 되신 분들은 다른 기회를 보셔야겠죠. 그쵸? 자, 작년에 평균 5,100만 원 줬대요. 이 5,100만 원도 글쎄요, 기관에 관계없이 다 5,100만 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5,100만 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최대 1억 원 주지만, 보통 평균, 최저와 최고 받는 분의 평균이 5,100만 원 정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담 멘토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경영자문 이런 것들을 멘토링을 해줄 거예요. 저도 전담 멘토예요. 988번입니다. 예. 제가 필요하신 분은 988번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금 빨리 마감이 되는 편이에요. 저한테. 왜냐면 전담 멘토가 최대 5개밖에 안 됩니다. 보통 제가 작년에 1차, 2차가 있었는데 1차 때 거의 한 3개 정도가 끝나요. 그리고 2차 때 2개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1차가 1차에 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때는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해당 기관이 들어오네요. 작년에 2차가 각 대학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였고요. 1차가 기보하고 여성벤처 협회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차가 대학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네요. 그러니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교육 40시간 듣는 거야 필수니까 들으시면 되고 총 1,100명 뽑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류 평가 때 한 1,500명 뽑고 거기서 발표해서 한 400명 탈락시키면 1,100명 정도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청년과 중장년은 아마 TO에서 아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기대학교의 스카우터로 정식으로 되어 있는 분이고, 창업진흥원에 이제, 이렇게, 인정받은, 스카우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이제 조금,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검토해서 이거 추천할 만하다 그러면, 경기대 정도를 더 먼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셔서, 경기대 나쁘지 않고 우리가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예비 창업자들이다, 청년이다, 혹은 중장년이다,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고,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하다고 하면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추천드리기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경기대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눈높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 드려요. 왜냐? 뽑는 건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스카우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추천해주는 거지, 심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절 단 1원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정만 딱 되시면 되고, 저는 경기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경기대를 위해서 일하냐? 경기대가 저한테 여러분들을 뽑아달라고 좋으신 분들을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한 거거든요. 이거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음, 음, 없네요. 예전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인천이라든가 경기 창조경제센터에 제가 이제 멘토로서 활동을 조금 했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활동을 안 해서, 이렇게 추천 의뢰를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특히 이 대학 내에는 그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경기대 정도네요. 그래도 경기대가 여러분, 다른 데보다 사람 숫자가 많죠?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다는 거, 뽑는 티오가 많다는 건요, 경기대학교가 그만큼 창업보육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좋으신 분들을 많이 추천을 드려서 그만큼 좋은 실적이 나오니까 경기대학교가 이런 티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이 뽑는 숫자가 줍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경기대학교가 절대 다른 데에 비해서 숫자가 안 빠지죠. 거의 탑 클래스죠. 탑 클래스죠. 탑 클래스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 같은 훌륭한 멘토란다. 그 스카우터가 좋으신 분들을 추천을 계속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창업에 결과물들 잘 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일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많은 티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저한테 올해도 좋은 예비 창업자들을 조금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의뢰가 왔고 여러분들은 청년, 중장년 구분해서 이런 띠오를 뽑으니까 뭐 여기 광교, 수원 광교입니다. 뭐 수원이라고 해서 수원시가 아니고 동수원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어요.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철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수원선인가요? 분당선인가요? 분당선 맨 끝에 영통 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지하철, 전철 연결돼 있으니까 수도권 계신 분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스카우터니까 조금 시간 들여서 홍보해드린 거예요. 뭐 기분 나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뭐 기분 나쁘시면 요만큼 건너뛰세요. 네. 다른 데들은 이제 저하고 관계가 없어서 제가 연결은 못 해드려요. 네. 자, 예창패는 거주지나 창업 예정지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서울 사는데 부산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가나요? 한 개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해요. 여러분들 창조경제센터나 이 대학들에 딱 한 곳만 신청 가능해요. 언제까지? 3월 2일까지. 두둥.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월 달은 짧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거죠. 특화 분야가 있네요. 자, 특허 분야는 3월 달에 공고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네요. 이제 바뀌었나 봅니다. 기보가 이제 2차로 간 것 같아요. 특허 분야로. 그리고, 여성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거 보니까 여성벤처협회가 여기서 뽑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특화 분야 같은 경우는 3월에 공고 나죠? 동일하겠죠? 자격이? 그러면 여러분은 1월 31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내가 없애지 못했어. 그러면 일반 분야 지원 못해.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바로 그거죠. 3월까지는 내가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에서 빠지면 대표이사에서 내려오면 특화 분야를 지원을 할 수 있겠구나. 그쵸? 그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4차 혁명은 아마 제가 보기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보일 것 같고요. 이것도 기보일 것 같아요. 느낌이. 요거는 여성 창업 벤처협회. 이 관광은 관광벤처일 거예요. 저도 관광벤처 멘토거든요. 근데 이제 예창패 멘토가 아니고 그렇죠. 이게 통합이 됐을 수 있겠네요. 원래 관광벤처를 따로 뽑았어요. 근데 이게 통합이 돼서 예창패로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담임 멘토로 또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2019년도까지는 예창패 전담 멘토였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관광 멘토의 담임 멘토였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멘토로서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 관광 멘토든 예창패든 합쳐서 제가 5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더 빨리 마감 되겠네요. 깨알 같은 홍보 저 988입니다. 여러분 저 찾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988 전담 멘토 988 이종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차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없애시고 빼고 법인이면은 대표이사 교체를 하든가 빠지든가 해서 이 특화 분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정 제외 대상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쭉 읽어보면 되죠? 뭐 술집 안 되고 나이트클럽 안 되고 도박장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건 당연하죠. 금융기관의 채무 비행 이런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재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을 받은 자 중에 이분은 재기가 충분히 필요해 이런 분들은 또 예외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하고서는 정부 지원 자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융자든 투자든 뭐 무상지원금이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부터 먼저 완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4대 보험 안 냈다고 정부 지원금 안 줘요. 이건 없잖아요. 그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세, 지방세와 금융기관의 채무 불이행. 이것만 두 개만 빠지면 4대 보험은 여러분이 연체되든 안 되든 사실 그거는 여기 정부 지원 받는데 영향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폐업할 때 어떤 순으로 먼저 돈을 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 프로세스만 봐도 금방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예탕이니까 여러분, 폐업하는 얘기 하면 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지원 받는 분,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끔 예창패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참여 제한이 있다.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안 되고요. 참여 제한이 풀리면, 그런 분들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다른 부분. 우리, 창진호는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다른 부처,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의 관광공사에서 받은 창업지원금, 이런 것들이 여기랑 중복이 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 이런 어떤 뭐 특허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중에 이런 것들은 또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거를 전제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받는 창업 사업만 안 돼요. 그러니까 카탈로그 제작, 이럴 때 뭐 사업자 등록금 내세요. 이러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 지원금 받으면 시제품 제작비 500만 원 지원해 줄게요. 사업자 등록증 내세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뭐 여성 창업 프로그램 중에 사업자 등록증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500만 원 정도, 500에서 7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 받으면 이거 지원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참여 제한이 뭐가 걸리는 분들. 근데 대부분 이 참여 제한에 걸리는 분들은 별거 없어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여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덜어 있지 대부분은 뭐 그런 분들은 잘 없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시고 최대 1억 원입니다. 최대 1억 원이지만 1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균 5,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5,100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 그쵸? 우리 전담 멘토가 여러분들이 선정되면 다 한 명씩 생겨요. 그 전담 멘토가 받는 멘토비는 별도입니다. 여러분 사업비에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돈 빼고입니다. 그게 보통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5,100만 원이 아니라 5,400 혹은 5,600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 사업비 안에서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분리해서 운영기관, 뭐 창조경제 시대테나 대학에서 전담 멘토한테 지급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급하는 예산에서 지급은 하질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8개월이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약을 되게 주시면 아마 4월에 협약을 할 것 같은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요거 있네요. 여러분들이 요 사업 종료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는 거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설립하시면 되고 법인일 경우에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무료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록비인가 그거 한 몇만 원 정도만 내시면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법인 설립할 때는 요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꼽혀 해놓고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꼭 유념해야 된다 이건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창패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게 20년 올해 20년 11월 30날이잖아요. 그 날로부터 1년간 2021년 11월 31일까지 1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2년 그러니까 2020년 12월 1일부터 다음에 2021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바로 그냥 폐업해버리고 또 정부 지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사업을 좀 더 해봐라. 그런 목적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5년간 뭐 관리한다. 5년간 관리한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대응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월 달은 보통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추 한 달인데 이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쓰려면 음. 요런 게 있네요. 요런 게 저도 한번 볼게요. 뭔가 사업에서 작성법, 케이스사도 창업 에듀 뭐 있는데 뭐 그렇게 기대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에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의 어떤 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거의 그냥 FM대로만 읽어주는 수준이라서 뭐 이렇게 우리 사적 영역에서 강의해주고 멘토링 해주신 분보다 알차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 저도 좀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예,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거는 절차니까 그렇죠? 2배수 뽑는데요. 그러니까 2,200명 뽑아서 서류평가 때 2,200명 뽑아서 발표평가를 해서 한 1.5배 정도만 최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2배는 합격이고, 그 다음에 0.3 정도는 이제 차순위들 예비로 두겠죠. 그죠? 여러분, 특허 이런 거 둘째 치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 팀 창업은 있으면 좋은 데가 아니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반드시 팀 창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점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붙는 경우는 없어요. 심사할 때 여러분의 아이템이 여러분의 창업팀이 준비가 된 팀이라면 이 가점 하나도 없어도 붙어요. 근데 여러분이 떨어질 아이템이거나 준비 상태면 이 가점 아무리 많이 받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점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시장이나 고객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고객의 선택을 받는다. 그 내용을 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사업 케이스에 말씀드렸잖아요. 평가 지표. 뭐 이건 그냥 FM대로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 뭐 이대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류 평가든 발표 평가든 받을 때 저희 심사위원들이 이 표가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 표대로 뭐 점수 주고 막 이러지 않아요. 뭐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올림픽 뭐 체조 대회 하면은 뭐 기술점 몇 점, 예술점 점수에서 막 이렇게 깨알같이 점수 주잖아요. 그렇게 주지 못해요. 제가 발표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여기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그 동영상 참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건 뭐 이거 읽어보세요.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워서 지원을 못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쓱 저도 훑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딱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없고 뭐 사업 설명에 가셔도 돼요, 여러분. 사업 설명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봐야 별건 없다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냥 이거 읽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 뭔가 이렇게 팁이 있지 않을까? 절대 그 얘기 못 하십니다.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런 정부 지원 사업할 때 그 공무원분이 잘못 발언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요, 그냥 거의 읽어요.
여기 있는 문구 외에는 절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궁금한 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창업넷에 문의하는 전화가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시면 되죠, 뭐. 이제 사람 많은 복잡복잡한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많은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물론 뭐 여기 사람 많이 가면 여기 일은 좋겠지만 사람 많은데 이렇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것만 듣고 사업 계획서 열심히 쓰세요. 사업 계획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하네요. 각 그 센터마다 하나 보네요. 근데, 시기가 안 좋네요. 그러니까 2월 하순 정도 가면은 사실 좀 괜찮아질지 모르겠는데, 2월 초순 첫째 주 이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창궐할 때인데, 이게 행사에 살만함들이 많이 갈까 걱정이 되네요. 자,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문의하라고 이런 게 있는 거니까. 이분들.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분들이 막 전화하고 그러면 이분들도 힘들잖아요, 막 몰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메일로 답장하기보다는 전화로 좀 추천드려도 전화로 좀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항상 많은 분들이 의뢰할 때 저의 의견을 말로 쓰려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메일로 드리면 어려워요. 전화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메일 주세요. 그럼 메일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아마 메일로 드리게 되면 아마 조금 회신을 잘 드리기가 어려우니 전화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개인적 생각이에요. 개인적 생각.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에도요, 이 공고문 읽어주더라고요. 어. 자, 여러분 이제 중복 지원이 되는 것들은 요거 받으신 분. 근데 이제 과거에 받으신 분들까지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 2020년에 받으신 분들은 아직 많지 않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사관학교, 그쵸? 창업 성공 패키지 그거 받으신 분들은 좀 중복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접수가 아직 다음 주에 시작이니까 다음 주가 마감이니까 아직 진행 안 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창사가 먼저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선정되신 분들이 만약에 예창패에 지원하시면 탈락 처리하겠죠. 떨어지신 분들은 예창패를 지원해 놓으시면 이건 이것대로 프로세스가 가니까 준비를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을 다. 그리고 뭐 이런 거고 별 내용 없죠? 예창패? 예창패는 자격이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팀에 대한 기준. 그죠? 요거 팀 창업의 조건. 그러니까 요거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 명은 직원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2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자 있고 직원 한 명이라도 써야 팀 창업이 되는 거죠. 반드시 팀원은 4대 보험이 가입이 돼야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은 그냥 이름만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족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같이 팀원으로서 구성은 가능한데 급여를 못 줘요. 급여를.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팀원 한 명 이상은 6개월과 4대 보험. 그러니까 뽑았다가 자르고 뽑았다가 자르면 하면 안 된다. 최소 한 명은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있습니다. 예외사항은 있으니까 이 예외사항에 맞으면은 팀원 변경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군데에 이런 예창패의 어떤 사업 심사를 가끔 하는데 보통 이게 팀원 변경이 좀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 정답은 없고 제가 기준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심사를 여러 기관에서 해보면 대부분 팀원 변경은 조금 자유롭게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대표에서 바꾸는 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업 종료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구매하는 거를 조금 많이 이렇게 리젝을 많이 저희가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필요한데 사야 된다. 그럼 우리가 꼭 사야 되느냐, 임차가 안 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가의 장비들은 거의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거절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 사업에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애초에 여기다 넣어놓지 갑자기 변경한다든가 바꾼다든가 그러면은 승인 안 해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그렇고. 됐네요. 자, 여기까지 2020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이 공고문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럴 때 여러분 뭐 전화 그 창진원에다가 전화하셔도 되고 사업 설명회 가셔도 되고 똑똑하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겠죠? 네. 메일 보내는 거 여러분 제가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물어본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뭐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다 막 그러더라고요. 2020년도가 아마 있는데 예, 2020년도가 나올 거든가 아마 나왔을 거든가 할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나오면 이제 덜을 하시던 더가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뭐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발 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회계, 법률 이런 서비스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검진 평소에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건 뭐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뭐 그 인사이트한 부분 지원 자격이죠. 그 지원 자격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었죠. 올해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에서 자격 확인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분야는 이미 지났다 쳐도 특화 분야 3월달에 나오잖아요. 그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대로 한번 준비해서 해보세요. 오늘도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 딴 사람들하고 공유하지 마세요. 경쟁률만 높아져요. 저는 이거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여러분만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